오늘은 AI 트렌드인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피지컬 AI를 금융산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AI 플랫폼에 대한 비즈니스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서버를 가지고 금융에 판매했던 사례들을 설명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 기사나 언론들을 통해서 젠슨항과 삼성, 현대차의 그 세 분이 만난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 가서 치킨을 드신 분도 왠지 계실 것 같네요. 우리나라 AI 발전에 있어가지고 이 세 분의 미팅은 굉장히 큰 역사적인 순간으로 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의 미팅을 통해 삼성의 HBM에 대한 수출, 또 AI 발달들이 될 것 같고요. 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으로 또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같이 협력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가 빠르게 좀 발달, 성장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굉장히 과감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픈AI를 보면은 오라클과 5년간 약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450조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고, AWS와도 7년간 380억 달러의 규모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xAI는 현재 약 20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최대한 100만 장까지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만 장 중에 10만 장은 슈퍼마이크로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AI 발달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및 물류 자동화, 고도화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엣지 IoT 장비에 점점 AI 칩이 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기계, 또 가정용 기계, 산업용 기계에 AI 로봇 및 장비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비가 계속해서 AI의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피지컬 AI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들 AI를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 계신 금융 고객사 안에서도 챗GPT나 제미나이 이용이 막혀 있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이전 정부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바로 AI에 대한 투자입니다. AI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초기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를 통해 소버린 AI를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에이펙 때 젠슨항에 오고 나서 애초에 이제 계획했던 5만 장에서 26만 장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26만 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AI 3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GPU 수량을 말하기도 합니다. 젠슨항의 에이펙 서밋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시대에 대해서 이제 예고를 하였습니다. 피지컬 AI는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로봇, 자동차 등 실제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의미를 합니다. 하정우 AI 수석이 젠슨항의 발표를 보고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강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에 대한 역량은 살짝 좀 떨어지죠. 이유는 특정 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도 있고, 또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걸 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피지컬 AI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나라로 파트너로 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GPU 26만 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버의 6만 장, 그리고 HBM 메모리를 만드는 SK와 삼성의 5만 장씩, 그리고 현대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분야의 5만 장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5만 장 배당이 되었죠. 조금 있으면 이제 단계적으로 소버린 AI를 구축해 나갈 것인데, 여기 계신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가 구축한 소버린 AI를 이용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금융 리더 여러분, 피지컬 AI로의 전환은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조 산업 분야에만 피지컬 AI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 지점에 로봇이 등장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손해 사정, 그리고 AI 기반의 물리적 보안 및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피지컬 AI는 금융산업의 운영 효율성과 고객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피지컬 AI에 대한 모든 흐름 및 AI 변화의 가장 일단 근간은 강력한 GPU 파워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고요. 죄송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FTM 전략을 통해 시장에 가장 빠르게 제품을 공급하고 마켓 쉐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귀하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파트너사가 될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산업별 AI, 피지컬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통 전략입니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 학습, 추론, 피지컬 AI가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고효율, 고확장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일단 스마트 브랜치에 로봇 어드바이저를 도입해서 직원을 대신해서 인사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간단한 업무를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CCTV에 AI를 적용해서 이상행동들을 삼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고 또한 강도들의 행동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로봇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현 가능하진 않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로봇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보험입니다. 차량이 빠르게 갈 수 없는 곳, 또 주택가, 차량이 번잡한 곳에 화재 사고나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드론을 통해서 신속하게 화재 현장들이나 그 사고 현장들을 분석해서 빠르게 손해 사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텔레메틱스 고도화를 통해서 자동차에 탑재된 IoT 센서에서 발견된 정보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사전에 파악해서 운전자가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입니다. HFT에도 AI를 적용해서 실제로 그 매매 수익률을 증가시킨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고객을 늘려나갈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운영이 여기 계신 모든 금융 고객사에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전력 센서들도 AI가 관리해서 실질적인 비용 효율을 가져가거나 전력 효율을 높이는 데도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입니다. 이상거래 시스템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고객들이 생겨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폭스기나 ATM 기기에서의 이상 현상들을 AI 카메라를 통해서나 그런 현상들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등 그런 페이 결제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맥이나 홍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제 카드가 없이도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캐피탈인데 우리가 차량을 리스하고 렌탈하고 또 산업 기계를 빌렸을 때 AI가 이 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빨리 예지 정비를 통해 이 장비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반납된 차량을 AI 카메라가 빠르게 촬영하고 분석해서 이 차량에 빠르게 또 다른 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형 여신 심사에도 AI를 도입해서 훨씬 더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피지컬 AI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또 AI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성능 스토리지 그리고 리소스 효율화 솔루션인 AIOps 솔루션들을 함께 고객들에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력 효율화 솔루션인 ARM 기반의 친환경 서버도 같이 공급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CPU 기반의 서버들을 ARM으로 전환해서 전력량을 줄이고 오히려 줄어진 전력을 AI 쪽에 재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전체적인 플랫폼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1,7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수많은 금융 고객사분들도 저희를 믿고 저희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맡겨주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백업도 중요합니다. 백업 어플라이언스 및 또한 GPU에 대한 구독 서비스, 스타스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빅데이터 통합 블록 분석 플랫폼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AI 플랫폼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컴퓨터 패브릭, 스토리지 패브릭, 그리고 이제 AIOps 스택입니다. 이 중에 스토리지 패브릭과 AIOps 스택은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깥쪽에 있는 저희 부스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담당자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패브릭에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GPU 서버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 하면 금융고객사분들은 약간 반감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비즈니스 시작할 때도 스파이십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으로 제가 드릴 설명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1993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슈퍼마이크로 비즈니스를 검토한 게 2021년 9월부터 검토를 했고 2022년 2월 달에 조직이 생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슈퍼마이크로의 직원이 5,000명이 살짝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7,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슈퍼마이크로는 오히려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레비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FY 2024년도에 약 15빌리언, FY 2025에 22빌리언, 또 FY 2026 슈퍼마이크로는 6월까지가 회계 마감입니다. 매년 150% 이상의 YY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생성형 AI 그리고 LLM 플랫폼 분야에서는 매년 200%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밑에 보이는 이제 네 가지 요인인데요. 엔비디아와의 일단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다른 어떤 벤더보다 서티 받은 제품들, 퀄리파이드 받은 제품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M 전략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최신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GPU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발열에 대한 이슈들이 전력 효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대형 고객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베이스로 한 엔지니어링 및 매뉴팩처링 기능을 통해서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공급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같이 공급함으로써 토탈 솔루션을 공급하는 슈퍼마이크로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매입에 대한 순위고 오른쪽은 이제 매출에 대한 순위입니다. 그 왼쪽에 매입 순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있습니다. 올해 이제 삼성과 만났으니까 내년에 자료에는 삼성도 매입 순위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9%, 그다음에 메타가 10%를 차지하고 있고 서버 벤더 중에는 슈퍼마이크로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고객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델이 이제 3.1%를 차지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매출 기준으로 약 2.2배 정도, 2.6배 정도의 그 비중이 차이가 납니다. 그로 인해서 생성형 AI나 LLM 플랫폼 분야에서 SMC가 슈퍼마이크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HP나 레노버들은 아직 순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슈퍼마이크로가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 부분은 렉스케일 솔루션을 통해서 월간 이제 공랭 기준으로 5,000대 렉, 순행 기준으로는 2,000대의 렉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 쿨링 타워뿐만 아니라 워터 쿨링 타워, 그리고 쿨링 매니폴드, 콜드 플레이트, 후면에 들어가는 칠드 도어, CDU나 사이드카, 그리고 실질적인 GPU 서버들까지 직접 생산하고 개발하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하드웨어 솔루션을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곳에 디플로이하기 전에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 및 밸리데이션을 다 검증을 마치고 실제 딜리버리가 됩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리퀴드 쿨링 데이터 센터의 마켓 점유율이 30%를 넘었습니다.
기존에 리퀴드 쿨링을 하면 CPU와 GPU에 대한 리퀴드 쿨링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기술들은 이제 NIC 그리고 메모리 팀 그리고 SSD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에서는 이제 리퀴드 쿨링을 이제 1.0과 2.0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시는 것 같이 CPU와 GPU만 했던 것에서 메모리, 파워 서플라이, VRM, PCI 스위치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의 98%를 리퀴드 쿨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에서 발생되는 열을 98%나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면 효율화가 높아지게 되고요. 상면 효율화가 60%나 올라가게 되고 또한 냉방에 대한 효율이 좋아졌기 때문에 전력 비용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효과가 좋아져서 유입되는 그 액의 온도도 30에서 35도였던 게 45도까지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리퀴드 쿨링 시스템이 슈퍼마이크로를 통해서 직접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AMD 및 인텔의 가속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일 기반의 B200 GPU 서버를 보더라도 인텔의 최신 6세대 6900 시리즈가 들어간 B200도 있고요. 또한 메모리 확장성이 좋은 6700 시리즈의 B200 서버도 있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은 코어를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AMD CPU 기반의 B200 GPU가 들어간 모델도 있습니다. 저 끝에는 AMD CPU의 AMD의 최신 GPU인 MI350X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장표를 보여드린 건 슈퍼마이크로는 탑엔드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고객이 원하시는 장비를 다 생산하고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B200 GPU에 대한 소개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B200은 GPU당 이제 180기가 메모리의 이제 HBM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가지 형태로 10U, 8U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6900 CPU 기반의 이제 10U가 있고요. 또 이제 6700 시리즈의 이제 8U가 있습니다. 이 두 장비의 차이를 보시면은 두 번째 제품을 보시면은 PCI I/O, NDR, 인피니밴드가 들어가는 PCI 슬롯이 프론트 I/O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뒤쪽에 있었던 게 리어 I/O 전부 다 이제 프론트 I/O 형태로 좀 바뀌고 있고 저 인피니밴드에서 발생되는 열도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전면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렉에는 공랭 기준으로 최대 4대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B300입니다. B300은 B200과의 가장 큰 특징은 800G를 지원하는 CX8 슈퍼닉이 전면에 온보드 형태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고성능을 제한하고 발열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공랭 서버는 8U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순행 서버는 4U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최대 64개의 B300 GPU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B200 대비 GPU 메모리가 108기가가 올라가서 288기가 메모리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GPU 하나에 굉장히 큰 모델을 올려서 AI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한 굉장한 다양한 솔루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의 순행 기반의 AI 데이터 센서를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슈퍼마이크로의 장점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유연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 쿨링 타워부터 매니폴드, CDU 모든 장비를 슈퍼마이크로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고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 냉각 분야에서는 슈퍼마이크로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슈퍼마이크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HS 효성과 히다치 벤타라가 50%씩 투자한 합작법인입니다. 히다치 벤타라 슈퍼마이크로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계시는 히다치 스토리지 외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 제품들은 전부 다 슈퍼마이크로의 서버 위에서 올라가고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슈퍼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 회사에 슈퍼마이크로만 약 14년 했던 엔지니어가 함께 이 비즈니스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국에 8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엔지니어 지원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디에 계시던 전국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슈퍼마이크로 GPU를 가지고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저희가 이제 구축했던 건데 뭐 프로젝트를 좀 보시면 아무래도 LLM 생성형 AI 쪽에 사례들이 좀 있는 걸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시작이 이제 챗봇 베이스 기반으로 하고 아직 뭐 대외 서비스로 확장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대내에서 어떻게 GPU를 도입해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에도 좀 들어갔고요. STT, TA 고도화에도 GPU 서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이제 파인 튜닝용으로 GPU 서버가 들어갔고요. OCR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H100 8GPU 2대가 들어갔다가 성능이 잘 나와서 실질적으로 B200으로 도입했고 또한 내년 초에 또 B200에 대한 추가 증설까지도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고객사이고요. 거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에서 아마 B200을 최초로 도입한 고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사도 이제 하나의 고객사를 조금 저희가 확보를 했고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GPU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나갈 거를 저희랑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에 이미 도입을 했고 또 내부적인 또 이런 시스템에 검색 추론하는 거에 자체 개발을 통해 LLM 모델을 적용해내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은 저희가 작년부터 같이 해서 단계적 사업을 추진했던 고객입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AI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한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단순히 GPU 서버만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솔루션을 같이 컨설팅하고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통합 데이터 레이크 사업을 구축할 때 이제 ETL 솔루션으로 데이터 입구를 선택했고요. 고객이 또 인메모리 기반으로는 이제 싱글 스토어 DB를 선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솔루션을 구축할 때 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대해서 기존의 이더넷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할 수도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GPU 서버에 대한 분석함을 도입하고자 했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고객의 투자 보호를 위해서 인피디밴드 스위치로 구축을 했고요. 또 AI 분석에 효과적인 고성능 병렬 파일 스토리지를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GPU 분석팜을 구축할 때 다른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에 대한 재투자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GPU에 대한 도입만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기존의 시스템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갔습니다. 또 내년에도 GPU에 대한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재투자 없이 고객의 투자 보호까지도 저희가 함께 컨설팅하고 설계해 드릴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저희를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AI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적기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AI를 시작하느냐입니다. AI가 충분히 안정되기만을 기다린다면 AI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과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좀 벌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귀사와 가장 최적의 파트너로 고객의 속도에 맞춰 고객의 리스크에 맞춰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로 항상 옆에서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